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14회 1부 시작합니다. 와, 예. 듣더니 컨디션이 좋아요. 야, 네. 목소리 좋다. 좋습니다. 114회 1부 반갑습니다.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명품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VIP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1억 원 이상 쓴 다이아몬드, 트리니티 고객에게 루이비통, 구찌 등 매장 대기를 제시켜준 것인데요. 코로나19 불황에도 명품 소비가 폭발하면서 VIP 고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명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는 브랜드는요. 루이비통, 구찌, 디올, 프라다, 고야드, 까르띠에, 몽클레르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대상이고요. 샤넬과 에르메스는 브랜드 정책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브랜드와 유통의 오래된 숙제거리인데요. 요즘 같은 이런 불황의 숙제를 풀어줄 정답 역시 고객에게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패션쇼도 들어주시는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객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 불황에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존댓말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잠을 좀 자가지고요. 차에서 좀 잠을 자니까 정신이 없네요. 혼자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예, 114회 1부 시작할 텐데 출석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지각한 우리 박아 나오셨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지각하지 말라고 5분 전에 대기하란 말이야. 근데 내가 거의 평균적으로 제일 일찍 오잖아. 아니 평균은 중요하지 않고 오늘이 중요해. 오늘이 중요하지. 항상 고기 오늘이 먹는다고.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지. 오늘 제일 양갈비 일찍 와. 먹었다고 냄새랑 아유 자랑을 얼마나 냄새 하든지 좀 나요? 어디서 못 써요. 부스멜이잖아 이게. 선능력. 선능력에서. 부스멜 좀 나요? 무슨? 나 안 나? 1인분에 3만 원이야. 아, 몽골 가면 한 마리 15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 1인분에 3만 원 주고 먹고 왔어. 그러니까. 진짜 적더라. 누가 사줬어요? 사줬지. 요새 비트코인을 잘 버는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되게 예쁜 여자를 만나. 자랑하더라고. 그럼 안 되겠다. 아, 나 되게 친한 오빠인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도 단타를 치더니 응. 아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여자분들 만날 때도 단타를 그렇게 치더라고. 음. 자꾸 바뀌어. 단타쟁이구나. 아 원래 정착을 못하고 자꾸 바뀌더라고. 능력이 되나 보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 엄청 예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네. 사진 봤어요? 못 봤어. 나 또 그런 데 관심 없잖아. 알겠어. 내가 예쁜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디? 그러니까 우리 박아나도 양고기를 늘 사줄 수 있는 이런 남자친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아니 근데 법도 한데. 진짜 저는 이렇게 좀 뭐 10년씩 알고 지냈던 주변의 사람들의 지인들 뭐 이렇게 오빠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을 잘 사주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돈복이 없더라고. 정말로. 이거 어. 방송 나가도 되는 거야? 남자들 날 뭘 안 사줘. 아. 정말 내 21살 때 이후로 남자들이 나한테 뭘 잘 사주는 건 끝났어. 본인이 뭘 사줬는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런 말을 배우자 해봐. 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소림쌤이 시급한데. 소림쌤 그런 거 잘 한번 보시거든요. 만나야겠다. 진짜? 예. 아주 봐야 되겠어. DJ한테 소림쌤을 정기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 괜찮다. 너무 좋다. 저희 지금 이제 봄 개편 시기라 너무 좋다. 지금 물갈이도 지금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예, 박아 나오셨고 네. 우리 에디 형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4주 만에 나왔죠. 아 너무 오랜만이야. 네. 많이 바빴어요? 정말로 너무 바빴어요. 아까 지금 서두에서 모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한테 줄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 충격이 저한테 제대로 와가지고요. 이제 저희 회사의 브랜드 중 하나인 노스페이스를 홈쇼핑에서 프리미엄 상품을 좀 팔아보자 라이브 커머스로 되게 잘 그런 됐다면서요? 정책을 썼는데 하필이면 제가 첫 방에 맞는 바람에 안 팔렸네. 아주 많이 잘 됐죠. 완판했대. 네. 아 진짜 완판했어요? 지금 홈쇼핑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죠. 네, 보고 싶다고. 네. 홈쇼핑 라인이 뭐야? 뭐였지? 네, 관심이 홈쇼핑에서 노스페이스를 판매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슈인 거지. 아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어.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홈쇼핑이 이렇게 싸고 뭐 이런 거 파는 데가 아닌데 이제 음. 바뀌었는데 이제 세상이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홈쇼핑사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 아마 홈쇼핑 그거 유치한 그 바이어도 아마 아 승진했을 자랑을 걸요. 엄청 하는데 인센티브랑
급여 인상이 우와. 와 너무 잘 됐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나 줘라. 음. 나는 뭐냐 고생만 하고. 이제 앞으로 홈쇼핑에서 노스페이스 계속 볼 수 있는 겁니까? 1년에 6번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음. 1년에 6번만. 계약. 어디랑 GS 홈쇼핑이랑 하고 있고요. GS만 계약하는. 네, 단독으로 하고 이제 라이브 이야. 커머스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할 친구들 이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B급 인생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B급 인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아까 명품 뭐 그 한다고 하는 게 네. 그 우리가 조금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명품 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일부는 여전히 잘 돼요. 하지만 면세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영업을 했던 데들은 매출이 작년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버버리도 작년에 매출이 빠졌고 불가리도 뭐 16%나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뭐 페라가모는 30%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빠졌어요. 근데 뭐 보테가 베네타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에르메스라든지 이런 수요가 지금 최근에 몰리는 이런 많이 일부 늘었고. 명품들은 조금 늘어났고 아니 그런 호불호가 그러니까 막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계 브랜드 그 뭐죠? 시브랜드? IWC, 세고웨어, 아니 시계. 아 시계. 롤렉스? 지금 좋은 거 차고 롤렉스. 있잖아. 아니 이거 말고 롤렉스는 뭐 지금도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살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왜 거기 아까 안 꼈겠어요. 똑같은 거. 1등만. 근데 나 늘 궁금했는데 시계 왜 이렇게 작아요? 갑자기? 아 시계 얘기 예물 시계예요. 그러니까 살쪘어요? 손목에 껴 맨날 아, 살이 튀어. 아니 살 찌진 작잖아. 않았어요. 와이프랑 혹시 밥 구워서 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껴 맨날 옆에서 볼 때마다 오른쪽에 끼니까. 몇 주 아 그래. 나 했더니 오프닝 공격도 하더니 어. 선제공격을 하는 바로 복수하는 거야? 적어두겠습니다. 예. 작아서. 안 그래도 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예, 알겠어요. 아니 시계가 되게 작더라고. 진짜 껴. 짜증나게 짜증나게 하네. 우리 방송 나갈 수는 있는 거죠? 아 그거 알겠습니다. 그날 참다 얘기한 거예요? 예, 114 1부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늘 그렇듯이 한 주간의 패션 이슈를 짚어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패션 브리핑은 매출 동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지난 4월 패션 시장은 도루묵 상황이 돼버렸다는 소식이고요. 지난 3월에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던 패션 매출이 4월에는 코로나로 크게 위축됐던 작년보다는 다소 회복됐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누계 매출이 전년 대비 10에서 3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4월 40에서 50%가량 매출 하락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지난 4월의 매출 신장률을 보면 꾸준히 상승했던 아웃도어도 좀 주춤했는데 K2는 25%, 노스페이스 41%, 디스커버리 33, 네파 37, 블랙야크 38, 아이더 1, 호르 스포츠 마이너스 15, 컬럼비아 마이너스 9% 등이었고 골프웨어는 파리게이츠 37%, 와이드 앵글 20%, JDX 멀티스포츠 23, 카스텔바작 16, 팬텀 26, 그리고 여성복은 휴즈미스가 12%, 지센이 25%, 크로커다일 레이디 10%, 올리비아 로렌 24, 베스티벨리 45, 리스트 4, 샤트레디 마이너스 8% 등이었습니다. 그나마 선방했다는 아동복 시장은 뉴발란스 키즈가 63%, MLB 키즈가 40%, 블랙야크 키즈 41, 닥스 키즈 37, 노스페이스 키즈 34, 휠라 키즈 15% 등으로 신장률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는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는 뉴스인데요. 여성복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에 1일에서 2일 매출만 보면 올리비아 로렌이 마이너스 23%, 크로커다일 레이디 마이너스 29, 지센이 마이너스 10, 베스티벨리 25%, 샤트렌이 마이너스 63% 등으로 집계가 됐고 골프웨어도 JDX 마이너스 4%, 가스텔바작 마이너스 3%, 팬텀이 마이너스 8%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늘 그렇듯이 패션계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4월은 저희가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매출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5월 초 이 여성복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건 뭐 5월 1, 2일 아주 초 이틀간 매출 집계 여성복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사실 그 지난주에 예상하기로는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워낙 그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패션계도 매출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그렇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어요. 작년 요맘때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작년에 4월 말부터 5월 초에 매출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딱.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변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는 재작년에 비해서도 매출이 신장한 브랜드가 꽤 있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뭐 아마 너무 매출 빠르죠. 신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작년 네. 대비해서는 지금 5월 달에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빠진 거고 마이너스고 네. 나타나는 거고 4월만 놓고 보면 신장은 하되 3월이나 그 이전의 신장률보다는 낮아졌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카스텔바작이 최근 최준호 패션그룹 형지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는 뉴스입니다. 최 신임 대표는 형지그룹 창업주인 최병호 회장의 장남인데요. 지난 2011년 패션그룹 형지 입사 이래 구매 생산을 총괄하면서 원가 혁신과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패션그룹 형지의 전체 구매 생산을 이끌면서 그룹 내 최고의 구매 생산통으로 성장했고 또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사전 원가 관리, 원가 혁신, 체질 개선을 통해서 업계 전망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다는 게 형지 측의 설명입니다. 이 카스텔바작은 최 대표 선임을 통해서 독창적 아트워크를 비롯한 경쟁력에 기반해 글로벌 토탈 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 골프웨어 브랜드 최초로 시행한 3D VR 제품 보기 및 VR 앱스토어를 비롯해서 AI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시스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등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최준호 패션그룹 형지 부사장 이직 소식인데요. 이직? 네. 이직이 아니라 뭐 카스텔바작이랑 이 형지랑은 뭐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최대 주주가 형지죠. 카스텔바작의 최대 주주는 형지. 그 모기업이죠, 모기업. 이 장남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만으로 3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38이면 40이네. 그렇죠. 한국 나이로? 40. 한국 나이로 40이거나 39이거나. 와, 직장생활 꽤 했네. 그렇죠. 저랑 근데 동갑인데. 보통 보면 이게 그 2세대를 앉힐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마케팅 부서 쪽을 맡겨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마케팅 부서거든요. 그러니까요.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생산을 맡겼다라는 건 진짜로 경영을 맡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산을 알아야 큰 흐름을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은 알 수 있거든요. 네. 생산 쪽을 맡아봐요. 업계에서 이 최준호 대표는 좀 뭐 활동이 좀 있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아, 사실은 이분보다는 큰딸 장녀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 많이 등장. 최혜연 대표라고 형제 INC 상장사 대표를 맡고 있죠.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야구기? 아니, 얼평 좀 해봐, 얼평. 얼평? 미안.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잘생겼던데? 아빠 안 닮았던데? 나보다 더해. 야, 나보다 더 심해. 올해대로 처음 웃겼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와이드앵글이 법인명을 FCG 코리아로 변경한다는 뉴스입니다. 와이드앵글은 신규 골프웨어 프리티 런칭에 앞서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브랜드명과 법인명을 이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명은 기존 와이드앵글로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명은 FCG 코리아로 변경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FCG 코리아는 퍼스트 컴퍼니인 골프의 약자로 골프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기업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한편 FCG 코리아는 피레티의 어페럴 및 용품의 국내 상표권 인수를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에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와이드 앵글 이외의 FCG 코리아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피레티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본격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와이드앵글과 피레티 두 개 브랜드를 일단 시작을 하고 계속 이제 그런 골프 전문 브랜드들을 늘려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골프 전문 브랜드. 워낙에 그쪽의 회사 회장님이
이 브랜드 수집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있으셔. 욕심이 좀 있으신가 보네. 아 근데 이분은 진짜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에요. 그래요? 네. 업계에서? 어디 시장 조사를 가도요. 응. 직원들하고 같이 안 다녀요. 그러면요? 혼자. 다녀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한 것도 싫고 자기도 직원들 때문에 불편한 걸 싫어해요. 멋있는데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 40 후반? 아니에요. 50 초반? 50 초반. 설렜어. 50. 아니 나안 설레는데. 50 초반. 70년생 아니면 70년생 아니면 60년생. 나이 안 많아요. 70이면 나 전혀 안 설레는데 왜 날 쳐다봐 그런 징그러운 알겠습니다. 눈빛으로. 징그럽다니 이 사람아. 아 징글징글. 어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패션 시장이 코로나로 위축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편집숍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패션쇼가 2020년 패션 매출 100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카테고리별 매출을 분석하고 있는데 ABC마트로 대변되는 오프라인 편집숍은 매출이 크게 하락한 반면 무신사를 앞세운 온라인 스토어의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실적을 기준으로 100위 안에 든 온오프라인 편집숍은 총 10개인데요. ABC마트가 선두에 위치했고 이어서 무신사, 난다, 오케이몰, 블랙 코퍼레이션, S마켓, 원더플레이스, 슈마커, N9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난닝구, 레스모어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W 컨셉과 29cm, 위즈위드, 1300K 스타일쉐어 등은 지난해 15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100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들 10개 편집숍 기업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1,853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1,941억 원이었던 것에서 마이너스 4.5%로 다른 복종에 비해서 나름 선방했고 영업이익은 42억 원으로 전년 177억 원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온라인으로만 한정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W 컨셉을 포함한 상위 패션 온라인 플랫폼의 지난해 평균 매출은 1,814억 원이었고 이는 전년 1,543억 원에 비해서 17.6% 상승한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평균 114억 원으로 전년 18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예. 엑기스를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게요. 예. 이건 편집해줄 거잖아. 결국 그런 건안 제 되죠. 생각에는 안 자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지 말자. 예. 패션 시장이 코로나로 위축되면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편집숍의 희비가 갈린다라는 뉴스인데 이건 사실 뭐 저희가 계속 누차 얘기를 해왔었던 그렇죠. 부분이기도 하네요. 당연하고. 편집숍 그 오프라인에 참 가가지고 그 매장도 굉장히 편집숍들이 이쁘잖아요. 거기에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쇼핑하는 재미가 참 있었는데 이제 이 패션숍의 행태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과도 좀 맞물리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그 오프라인 편집숍들도 지금 온라인을 하지 않으면 매출을 유지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실정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오프라인 편집숍이 이걸 못하면 핵심인 나이키가 뒤에서 상품 공급을 안 해요. 매출이 조금만 빠지거나 흔들리면. 아, 나이키가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만약에 나 너네한테 공급 안 할 거야.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편집숍들. 신발 쪽의 편집샵에서 나이키 매출 비중이 워낙 큰데 워낙 크니까. 그게 또 매출이 안 좋은 곳에 공급량이 또 줄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는 레스모어가 마지막에 있어. 레스모어가 영업을 중단했어요. 나이키가 공급을 안 한다고 해서. 나이키가 공급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레스모어가 금강 계열 아닙니까? 맞아. 금강제와? 이제 영업 안 해요? 네. 와, 되게. 다음은 이슈 토크 주제죠? 네,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아웃도어 편집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패션 시장에 많은 편집숍들이 있지만 아웃도어 편집숍은 이렇다 할 성공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MBK 코퍼레이션이 분당의 몽벨 분당 스퀘어를 오픈하면서 아웃도어 편집숍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 몽벨 분당 스퀘어는 몽벨을 포함한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와 액티비티를 체험할 수 있는 스퀘어 형식의 종합 아웃도어 편집숍을 표방하고 있고요. 베터 기어, 그레이트 모먼터를 가치로 내세우면서 더 나은 장비를 통해 아웃도어의 더 높은 성과를 경험함으로써 최고의 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킹이나 캠핑을 비롯해서 사이클링, 러닝, 아쿠아 스포츠 등 다양해진 아웃도어 용품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분당 스퀘어는 다양한 아웃도어 장비를 선보이면서 매장 내부에 설치된 그 자전거 트랙과 또 클라이밍 체험 시설을 구비해서 아웃도어 장비 구매와 더불어서 실제 아웃도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가 아웃도어 편집숍인데
사실 뭐 지금 현재까지 아웃도어 편집숍이라는 게 뭐 성공 사례가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했던 모든 아웃도어 편집샵들이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도는 했으나 시도는 아니, 많이 일단은 했어요. 이 회사에서도 했었고. 네, 네. 인터스포츠라는 걸 예전에 했었고 인터스포츠도 했었고 뭐 탁구공사부터 제가 입사하니까 탁구공이 창고에 있더라고. 네.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창고에서 물어보니까 그런 스포츠 멀티숍을 했었는데 안 돼서 중단했다가 LG에서 시작했다가 또 망하고 뭘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민하고. 근데 아웃도어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잘 아웃도어 될 편집숍은 왜 안 될까? 아 지금 잘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진짜 이제 궁금하긴 전문가가 있으니까 한데 한번 내야 되는지. 아니, 그럼 잘될 뭐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 실패 요인 뭐 이런 거 좀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뭐냐면 음. 아웃도어 편집샵은 기본적으로 완사입으로 이루어져요. 완사입으로? 여러 브랜드들을 어떤 회사가 자금을 들여서 사 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입 먼저 재고 해야 이슈를 버틸 만한 자금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아. 근데 이런 상황에 대기업이 버텨도 3년 이상 안 봐준단 말이에요. 이 와중에 제가 예를 들어 아까 나이키 있으니까 나이키 걸 사왔어. 근데 나이키가 행사를 들어갔어. 네. 근데 난 행사를 못해. 왜? 사입한 마진이 행사 할인율만큼 빼면 그렇지.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사입 구조 방식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점 방식은 안 되는 건가요? 입점 방식도 비슷해요. 입점 방식도 가능한데 어. 입점 방식에서 우리가 제가 경영이 안 좋아서 할인을 해서 프로모션 하려고 하면 브랜드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실무자의 그 스포츠 멀티숍이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안착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 1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로컬에 맞는 제품이 필요한데 로컬에서 공급을 안 해요.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웃도어 편집숍을 했어. 노스에서 일단 여기서 사입을 하든 뭐 위탁을 하든 여기서 로컬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네 매장들이 다 위탁점이고 200개, 그러네. 300개가 있는데 그렇죠. 다 겹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매장 보호를 위해서 공급을 안 해요. 편집숍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스페이스라는 상품은 한국에서는 구하지 못하고 글로벌에서 글로벌에서 구해야 돼요. 바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핏도 다르고. 핏도 다르고 국내 트렌드랑도 안 맞고 예.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웃도어 편집숍이 되려면 일단 로컬에 있는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다뤄줘야만 가능한데 현재 아웃도어 시장 구조상은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예요. 각자도 생각하고 근데 있거든요. 스포츠는 이거를 버티다 한 5년 되니까 로컬에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공급을 하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다 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